안녕하세요. 아, 이거 몇 번째 하는 건지 모르겠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클로프입니다. 오늘 드디어 마이크에 대해서 얘기를 할 텐데요. 음,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한번 보시면 지금까지 저한테 하셨던 질문들, 그리고 뭐 궁금증들이 대부분 해결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앞으로 어떤 오디오 기기를 접할 때 좀 더 이해하기 쉽게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목적을 가지고 만들었습니다. 음, 지금 제가 제 모습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되게 웃길 것 같은데 조명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선글라스 끼고 있고요. 좀 이해를 해주시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마이크의 종류와 지향성. 이 지향성이라는 개념이 마이크의 종류에 포함이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마이크의 지향성에 따라서 마이크를 구분하기도 하기 때문에. 하지만 많은 분들이 뭘 헷갈려 하시는지 지금 제가 여러 질문을 통해서 봤기 때문에 굳이 이 두 가지를 구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마이크의 종류가 훨씬 더 상위 개념이라고 생각하시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마이크의 종류, 이거는 구조적으로 구분을 한 거예요. 아까 그 지향성이랑 별개로 마이크의 그 수음 영역, 방향, 디렉셔널이라고 하죠. 그런 것들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나중에 이거 다음에 나올 개념 지향성에 대해서 보시면 되고요. 일단은 마이크 구조가 어떻게 다른지, 그 구조에 따라서 어떤 마이크들로 구분이 되는지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두 가지가 있죠. 근데 이게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다이나믹 그리고 콘덴서. 다이나믹은 여기 보이는 제가 지금 이거 포인터를 쓸 수가 없네요. 스크린을 좀 좋게 보이게 하려고 전에 썼던 노트에서 벗어나서 키노트를 써보고 있는데 마우스 포인터가 안 보여가지고 이거를 가리킬 수는 없지만 여기 제가 들고 있는 이 SM57 얘는 7이고 저기 사진에 있는 SM58이거든요. 둘 다 엄청 많이 쓰여요. 지금까지 여러 번 말씀드렸었지만 가격도 저렴하고 내구성도 좋고 얘는 뭐 30m에서 뭐 10번 떨어뜨리는 실험을 했는데 그 중에 한 번도 뭐 인클로저가 손상이 되거나 한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에 비해서 SM58 얘는 위에가 동그랗기 때문에 저기가 찌그러지고 하는 경우는 많이 봤죠. 그 노래방에 있는 마이크들이 SM58은 아니에요, 사실. 뭐 비슷하게 생긴 다른 마이크일 텐데 분명히 뭐 아닐 수도 있겠지만 근데 걔네도 보면 다 찌그러져 있잖아요. 바닥 뭐 던지고 막 그래가지고 그래서 얘네들은 그에 비해서는 좀 내구성이 약하다면 약할 수도 있지만 둘 다 엄청 튼튼하게 만들어진 마이크이고요. 둘 다 다이나믹입니다. 다이나믹은 스피커를 그냥 반대로 거꾸로 그 시그널 플로우를 반대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뒤에 구조가 나오는데 일단 그거는 조금 이따 보여드리기로 하고 다이나믹 마이크가 있고 이렇게 58이나 57처럼 그리고 스몰 다이어프램 콘덴서를 두 가지로 나눴는데 이렇게 조그만 다이어프램이 조그만 이렇게 지름이 작은 콘덴서들 이런 애들을 스몰 다이어프램 콘덴서라고 하고 라지 다이어프램 콘덴서 쟤는 스튜디오에 많이 있죠. 이렇게 보컬 녹음할 때 이렇게 앞에 팝필터랑 같이 있는 뭐 이런 애들을 라지 다이어프램 콘덴서라고 하고 주로 이거는 스튜디오 안에서 쓰이고 저 아까 스몰 다이어프램 콘덴서들은 필드 레코딩에서 많이 쓰이지만 반드시 그런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요즘에 이런 라지 다이어프램 콘덴서들을 필드 레코딩에서 쓰기도 하고 이런 마이크들은 뭐 언제 어디서나 악기에다가 쓸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앰비언스 녹음 때도 그렇고 공간 안에서 쓰이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굳이 이거를 라지는 스튜디오용, 스몰은 뭐 필드 레코딩용 이렇게 생각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의 콘덴서가 있고 대표적으로 그리고 리본 마이크라고 있는데 얘는 다이나믹일 수도 있고 콘덴서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따로 구분을 한 거고요. 리본 마이크는 저 구조적으로 안에 얇은 은박지 같은 게 하나가 들어가서 그 모양이 처음에 리본 같다고 해서 리본 마이크라는 이름을 붙여줬고요. 보통은 이렇게 뭐 라지 다이프램 콘덴서랑 구분이 잘 안 가게 생겼거나 아니면은 저렇게 위에가 동그랗게 요즘에 뭐 블루 예티 막 이런 애들 동그랗게 나오는 마이크들 많이 있잖아요. 사람들이 많이 쓰는 것들 중에서도
위에가 동그랗게 생겼는데 또 얘도 마찬가지로 저렇게 위에가 구 모양으로 생겼다고 해서 모두 다 리본 마이크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거는 스펙을 자세히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안내를 뜯어보면은 뭐 당연히 알 수 있겠죠. 그리고 나머지로 라발리에 얘를 꼭 포함시킨 이유는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뭐 유튜브 하시는 분들도 많고 뭐 준비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근데 거기서 많이 쓰이는 마이크 중에 하나가 라발리에 마이크이기 때문에 이거를 포함시켰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다이나믹일 수도 있고 콘덴서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얘는 뭐 아까 나중에 지향성 얘기할 때도 말씀드리겠지만 지향성도 단일 지향성일 수도 있고 옴니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를 굳이 그 외 ETC로 뽑았고요. 그래서 대충 이렇게 5가지 정도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이나믹 얘네들 이거는 어마어마했었죠. 슈어 58이 처음 나오고 57을 사람들이 쓰기 시작하고 이럴 때는 너무 저렴하고 성능도 좋고 그리고 뭐 아까 얘기했듯이 무대에서 던져도 다시 쓰면 되니까 뭐 그런 내구성 들 때문에 많이 쓰이게 되었는데 요즘에는 제가 공연장이나 뭐 연주회에서 보니까 58보다 요 노이만을 더 많이 쓰시는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셋 다 모두 훌륭한 보컬 마이크를 쓸 수 있고요. 공연장에서 쉽게 보실 수 있는 마이크입니다. 이 57을 꼭 뭐 드럼이나 어떤 뭐 악기용, 뭐 기타에다가 대거나 뭐 이런 악기용 마이크로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그런 건 아니에요. 처음에 나올 때 그 용도가 구분지어서 나온 게 아니라 사실은 둘 다 보컬에다 써도 되고 악기에다 써도 되는 그런 마이크입니다. 음역대에서 조금 차이가 나긴 하지만 그거는 약간 취향적인 부분으로 넘어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뭐가 맞다고 얘기를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냥 취향대로 어떤 분들은 57을 보컬에다가 쓰는 걸 좋아하는 분들도 있고 58을 악기에다 대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고 뭐 그렇죠. 그거는 개취. 얘네들의 구조를 잠깐 보자면 이거 제가 전에 서피스 트랜스듀서 설명할 때 그리고 마이크 제일 처음에 설명한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부분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디지털 시그널 프로세싱 DSP 이론은 다 하나로 연결이 된다는 점을 꼭 명심해 두고 어떤 내용이 나와도 한 번씩 들여다보시는 게 도움이 많이 됩니다. 다이어프램이 진동을 받아서 전자기적 신호로 변환을 시킨 다음에 그게 아웃풋 볼티지로 변환이 돼서 마이크 필가 그 신호를 받아서 그걸 또 우리 귀로 들리게 스피커가 공기를 진동시켜주면 진동이 그 공기가 매질이 돼서 소리로 우리 귀에 들리게 되는 거라고 했었죠. 그래서 여기 다이어프램을 진동시키는 거는 물리적 진동이고 그 물리적 신호가 우리 컴퓨터에 녹음이 되기까지 혹은 녹음기에 녹음이 되기까지의 과정을 컨버팅이라고 하는데 그 컨버팅의 이름은 아날로그 투 디지털 컨버팅입니다. AD 컨버팅. 걔네가 녹음기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AD 컨버터의 그 퀄리티가 얼마나 좋냐에 따라서 어느 만큼 신호를 원래 가깝게 담을 수 있냐. 그래서 제가 저번에 줌의 H6랑 사운드 디바이스의 뭐 믹스프리 뭐 이런 애들을 비교를 조금 했었잖아요. 컨버터들의 차이가 좀 있고요. 마이크의 차이는 당연히 또 있고요. 그래서 그 오디오 녹음의 퀄리티를 결정하는 데는 마이크와 컨버터 그리고 어쿠스틱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안 어렵죠, 아직? 그래서 다이나믹 마이크는 엄청 간단해요. 근데 두 번째는 콘덴서 마이크 구조예요. 여기 오른쪽에 있는 게 제가 가렸나요? 지금 제가 안 보여서. 그래서 얘는 그냥 단순히 아까처럼 물리적 진동이 전자기적 신호로 변환돼서 다시 그거를 마이크 프리에 전달을 해주는 게 아니라 전원 공급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팬텀 파워라는 개념이 여기서 등장을 하는데 아까 여기 스몰 다이어프램 콘덴서, 라지 다이어프램 콘덴서 여기에서 콘덴서 마이크라는 거는 팬텀 파워를 사용하는 마이크라는 뜻이에요. 여기 다이나믹 마이크랑 다르게 여기 배터리 공업 팬텀 파워라고 써 있죠. 근데 이거는 왜 그럼 팬텀 파워라는
개념을 꼭 써야 하냐. 이거를 스피커의 패시브 액티브에 대입을 시키면 좀 이해하기 쉬울 수도 있는데 그걸 생각하다가 더 어려워질 수도 있으니까 그냥 그런 비슷한 개념이라 하고 넘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은. 다음에 뭐 액티브 스피커랑 비교할 일이 있으면 그때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얘는 더 민감하게 신호를 받기 위해서 전류가 흐르고 있을 때 신호를 받으면 훨씬 더 민감하게 받을 수 있을 거잖아요, 상식적으로. 그 임플란트 같은 거를 실제하고 가깝게 만드는데 나중에 뭐 고령화 사회가 되고 하면서 인간의 치아가 기능하지 못하게 됐을 때 이 이가 가짜 이빨이 이빨 너무 이빨이 아니라 치아죠. 치아가 가짜일 때 가짜도 그런가? 아무튼 인조 치아일 때 이게 제일 사람이 불편하게 느끼는 게 그 민감도가 너무 떨어져서 여기서는 잇몸에 진다 여기 이 안에 있는 신경이 우리한테 그 미세한 감각들을 느끼게 해주는 건데 이 만들어진 이는 그게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최대한 가깝게 만들기 위해서 그 이 안에다가 전류를 살짝 흐르게 해서 뭔가가 살짝만 닿아도 우리가 크게 느낄 수 있게 신경을 대신하는 거죠. 우리의 신경 전달 회로도 전류잖아요. 그런 개념으로 전류가 흐르고 있으면 훨씬 더 민감하게 느낄 수 있다는. 그래서 뭐 그런 이를 가진 사람은 뭐 이런 사과나 뭐 이런 거 임플란트는 사과를 이렇게 베어 물 때 그 정말 치아가 사과 깊숙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이게 들어갔는지 아닌지 잘 모를 때가 많다고 해요. 저도 잘 모르겠지만. 근데 그 전류가 살짝 흐르고 있으면은 이 표면에 이가 닿을 때부터 이거를 되게 민감하게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이크에서도 그런 전류를 흐르게 해서 이 신호를 정말 더 미세하게 잡을 수 있게 만든 거죠. 이거는 1910년대인가? 1910년대 맞네요. 1919년에 어떤 뭐 라디오 스테이션에서 이렇게 마이크 신호를 좀 더 인풋 신호를 좀 더 민감하게 받으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 뭐 하다가 쓰게 된 개념이라고 하는데 그때는 48V가 아니었고요. 뭐 그보다 훨씬 더 낮은 10 몇 볼트인가 뭐 그런 거를 쓰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팬텀 파워를 널리 쓰이게 되면서 이 팬텀 파워라는 말 자체도 되게 저는 이 말이 되게 멋있다고 생각하는데 좀 유령이잖아요. 없는 파워 무슨 어디에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 거죠. 팬텀. 아무튼 그 팬텀 파워라는 개념을 널리 쓰이기 시작하면서 어떤 고정 값으로 알려지게 됩니다. 하지만 그게 고정은 아니에요. 좀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그거는. 네 번째로 말씀드렸던 리본 마이크. 이 지금 스몰 다이어프램 콘덴서랑 라지 다이어프램 콘덴서랑 구조는 똑같아요. 근데 단지 이 라지 다이어프램 콘덴서가 이렇게 다이어프램이 두 개가 겹쳐져서 이렇게 얘는 스몰 다이어프램 콘덴서가 만약에 여기 다이어프램 하나가 있고 이렇게 신호를 받는 거잖아요. 근데 얘는 이 안에 지금 다이어프램이 양쪽으로 붙어 있어서 이렇게 여기 수음 영역을 이렇게 넓게 갖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있었다면 저 하나랑 하나가 이렇게 두 개가 있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네 번째로 리본 마이크. 얘는 원래는 다이나믹의 한 종류였어요. 옛날에는. 처음에 발명될 당시에는. 근데 요즘에는 리본 마이크도 별도의 전류를 흐르게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얘를 지금 다이나믹에 포함시키지 않았고요. 얘도 리본 마이크니까 다이나믹이겠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없어요. 요즘에는. 제조사마다 어떤 기술력을 적용을 시켜서 뭐 콘덴서의 리본 마이크가 있고 다이나믹의 리본 마이크가 있고 그렇습니다. 요즘에는. 걔 구조를 보면 이거 갑자기 이게 생겼어요. 마우스 포인터가. 왜 생겼지? 아무튼 여기 이렇게 자석이 있고 여기에 얇게 은박지 같은 리본 모양이라고 해서 이게 리본 마이크가 됐는데 이렇게 얇은 판 같은 게 진짜 종이보다 더 얇은 판이었어요. 처음에는. 이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여기 전자기장이 이렇게 적용이 될 때마다 흐를 때마다 여기에 신호에 따라서 얘가 움직이면서 이 아웃풋 시그널로 바뀌는 그런 구조인데 이 리본 자체가 엄청 얇고 당연히 다루기가 그만큼 힘들겠죠. 그러니까
마이크를 뭐 만약에 뭐 떨어뜨린다거나 아니면은 뭐 얘가 원래는 아까 다이나믹이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근데 갑자기 팬텀 파워를 준다거나 하면은 얘가 완전 못 쓰게 돼 버려가지고 되게 민감하고 좋은 퀄리티를 내주는데도 불구하고 널리 쓰이지는 않았었습니다. 얘를 쓰려면은 항상 뭐 주의할 게 많았겠죠. 뭐 들고 다닐 때도 그렇고 쓸 때도 그렇고 회로가 좀만 망가지면은 좀만 다른 신호를 주면 다른 전압 전류를 주면 망가져 버리니까. 근데 하지만 요즘에는 리본 마이크가 내구성이 약하다는 것도 아니고요. 사실은 훨씬 더 튼튼한 그 리본보다는 훨씬 튼튼한 판들이 이렇게 안에 있어가지고 뭐 비슷한 퀄리티를 내주면서 내구성은 훨씬 더 튼튼한. 그리고 어떤 마이크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추가 전류를 또 써서 그 민감도를 더한 뭐 그런 마이크들도 많이 양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본 마이크의 특징은 뭐 좋아하시는 분들은 진짜 계속 그거를 쓰시는 것 같고요. 뭐 이것도 네. 하나 더 만약에 다이나믹 콘덴서가 다 있는데 또 하나를 더 사고 싶다 그러면 살만한 마이크인 것 같아요. 근데 메인 마이크로 리본을 쓰시는 분들은 많이는 못 봤습니다. 제 주변은. 갖고 있는 사람 많이 없어요. 저도 마이크를 이렇게 많이 갖고 있는데 리본 마이크는 하나도 안 갖고 있고요. 굳이 뭐 필요하다고 느끼지 않습니다. 저는. 하지만 그것도 취향이니까. 써보실 분들은 써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팬텀 파워의 정의에 대해서 설명할 때가 왔는데 아까 말씀드렸죠. 다이나믹 이 1번 다이나믹 마이크 그 Working Horses of the World라고 했는데 완전 일하는 말들이죠. 우리나라로 치자면 약간 소처럼 일하는 마이크들이죠. 진짜 이게 별명이에요. 이 라발리에도 팬텀 파워를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얘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이나믹일 수도 있고 콘덴서일 수도 있다고 했잖아요. 그 말은 팬텀 파워를 쓰기도 하고 안 쓰기도 하고 쓰는 종류도 있고 쓰는 어떤 기종들도 있고 안 쓰는 기종들도 있고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럼 팬텀 파워를 쓰는 애들은 대체 어떻게 얘네들을 쓰냐 하면 이거는 믹서에서 뭐 아니면 오디오 인터페이스에서 파워를 따로 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 어떤 그 수치로 이렇게 정형화가 될 때까지 시간이 좀 걸렸는데 사실 이게 48V로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추가적인 전류를 준다. 지금 쓰이기로는 11V부터 무슨 52V까지라고 하는데 그게 기종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걔네들이 전압을 끌어오는 거니까 48V라고 별명이 지어졌지만 팬텀 파워는 11V부터 52V를 통상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 뭐 오디오 인터페이스 같은데 플러스 48V 이렇게 써 있는 경우가 많아요. 팬텀 파워라는 말 대신에 뭐 그거는 걔가 고정 전압을 48V를 내보내 준다는 얘기고요. 이 팬텀 파워를 어떻게 공급받냐? 그걸 알려면은 약간 이 커넥션에 대해서도 조금은 알아야 돼요. 그냥 잠깐만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이렇게 마이크들 뒤에 보면 음, 이 포인터 생기니까 너무 좋네요. 여기에 핀이 3개가 있잖아요. 여기에 튀어나온 핀을 메일 그리고 들어간 핀을 피메일이라고 하는데 마이크의 커넥터는 항상 메일이에요. 마이크 뒤는 항상 이렇게 생겼어요. 메일로 생겼어요. 그래서 마이크 메일 이렇게 외우시면 좋습니다. 마베. 그러니까 당연히 믹서에서 마이크 인풋을 받는 그 채널은 피메일이겠죠. 왜 그런지는 뭐 유래를 알아보진 않았습니다. 배운 적도 없고 별로 알고 싶지도 않고요. 그래서 마이크는 메일의 커넥터를 갖고 있는데 이 요렇게 삼각형으로 핀이 3개 있는 형태의 커넥터를 XLR 커넥터라고 해요. XLR. 투핀 핫, 뭐 이렇게 핫 시그널, 콜드 시그널, 그리고 그라운드 이렇게 하는데 이거를 설명하자면 또 한 영상을 따로 제작을 해야 되고요. 지금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자면 여기 2개에서 전압을 전달을 해요. 얘한테. 그래서 얘네 둘이 팬텀 파워를 배달하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아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콘덴서 마이크의 뒤쪽은 항상 이렇게 생겼습니다. 완전 항상.
이렇게 생겼고 다이나믹도 이렇게 생겼어요. 그렇기 때문에 커넥터만 보고도 제 다이나믹 있는 콘덴서네 이렇게 말할 수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이크 뒤는 대부분 다 이렇게 생겼기 때문에 이런 라발리에 마이크가 아닌 이상 이렇게 생겼습니다. 저번에 제가 얘기했던 그 바이노럴 마이크 있잖아요. 걔네들은 좀 구조가 다르지만 어쨌든 이런 구조가 팬텀 파워를 전달을 하는 역할을 하고요. 그리고 그 지금 제가 쓰고 있는 이 라발리에 마이크는 뒤는 또 그냥 그 아이폰 케이블처럼 생겼잖아요. 걔도 보면 링이 3개예요. 지금 쓰고 있어서 보여드릴 수가 없는데 링이 3개가 있는데 그 링 하나하나가 요 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걔들도 파워 공급을 받는데 그 커넥터는 그 중에 하나만 파워를 배달을 해요. 그래서 그런 파워 전달 방식을 언밸런스드라고 하고 얘네들을 밸런스드라고 하는데 지금 여기까지 설명하면 또 너무 복잡하다고 하실 테니까 그렇게만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 밸런스드, 언밸런스드 커넥션 설명할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때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2번, 3번에서 팬텀 파워를 공급을 하면 1번에 그 전달을 한다는 거니까 팬텀 파워를 공급을 받아서 1번에 전달한다는 거. 그러면 공급하는 주체는 누구겠어요? 그 오디오 인터페이스나 믹서겠죠, 당연히. 그러면 여기서 어떤 분들은 그럼 USB 마이크인데 콘덴서처럼 이렇게 빅 다이어프램, 라지 다이어프램 콘덴서 마이크처럼 생긴 마이크인데 뒤에 커넥션이 USB로 돼 있는 애들은 어떻게 된 거냐 하시는 분들 계시겠죠, 분명히. 왜냐하면 USB 마이크 요즘 많이 쓰시니까. 걔네들은 USB에서 팬텀 파워를 끌어다 쓰는 겁니다. 그 USB 커넥션으로. USB 커넥터도 지금 보여드릴 텐데 이런 마이크들이잖아요. USB 마이크들이. 특히 제 왼쪽에 있는 요즘 이 로드 USB 마이크 많이 쓰시잖아요. 얘 중간에 있는 애들도 그렇고 그 전에는 이 UFO 마이크가 왜 많이 쓰였는지 모르게 많이 쓰였었고 근데 얘네들은 그럼 USB 커넥션인데 팬텀 파워를 어디로 전달을 받느냐 이게 USB 커넥션이에요. USB 와이어링이에요 안에. 그러면 핀 1, 2, 3, 4가 이렇게 있는데 1이 볼티지를 전달하고요. 그리고 핀 4가 그라운드 아까 여기서 1번 얘가 하는 애를 4번이 하고 2번, 3번은 데이터 플러스 마이너스 이게 아까 그 핫콜즈랑 비슷한데 이거는 모르고 넘어가셔도 돼요. 어쨌든 1번 핀이 볼티지를 전달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 USB 이 밑에 나와 있는 제일 위쪽에 있는 금색 저 와이어링이 하나의 그냥 케이블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USB를 뜯어보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우리가 갖고 있는 케이블의 구조는 안에가 이 겉에 케이블 하나를 그 큰 거를 뜯으면 안에 여러 개 케이블이 이렇게 꽈져서 있잖아요. USB 케이블도 똑같아요. 그래서 위에 있는 핀이 저 볼티지 전달하고 그거는 5V라고 여기 돼 있는데 이 기기마다 달라요. 그 기종마다 쓰는 볼티지가 다르기 때문에 저 5V라고 확정을 지어서 얘기할 수는 없고 어쨌든 얘는 핀 1으로 팬텀 파워를 전달을 받습니다. 그래서 따로 믹서나 오디오에서 전압을 공급해 주는 게 아니라 컴퓨터에서 그거 공급을 받고요. 연결하는 기기, 그러니까 컴퓨터가 되겠죠. 이렇게 받고요. 그리고 또 요즘에 저런 USB 마이크인데 뒤에가 USB가 아니라 라이팅 케이블일 수도 있잖아요. 걔도 똑같아요. 안에가 저런 와이어링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어폰, 유선 이어폰 같은 거를 그 라이팅 케이블에 연결하는 커넥션이 성립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논리가 성립할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겉으로 보기에는 완전 다른 이 젠더 자체가 하나는 그냥 오디오 잭이고 하나는 라이팅 케이블인데 어떻게 거기다 연결했을 때 뭐 그냥 이어폰처럼 소리가 나는지 이런 거 궁금하신 분들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는 그 오디오 케이블도 미니잭 케이블 걔도 뜯으면 저렇게 여러 개 선이 들어있고 라이트닝 케이블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저거를 프로그래밍을 할 때 어디서 어떤 신호를 받느냐 이거를 정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를 뭐 볼티지를 받고 하나 두 개를 플러스 마이너스 그 다음에 그라운드를 쓰겠죠. USB랑 똑같이. 그렇기 때문에 얘를 연결해서 뭐 1, 2번에서 스테레오 뭐 왼쪽 시그널 오른쪽 시그널 받고 뭐 3번에서 마이크 시그널 받고 4번을 뭐 볼티지를 받겠다 뭐 이런 것들을 정할 수 있는 거고요. 요렇게 이렇게 생긴 게 뒤가 이렇게 라이트닝일 수도 있다. 이렇게 생긴 마이크가 이게 아니라
뭐 마이크로 USB일 수도 있겠죠. 그 안드로이드 케이블 잭처럼 생긴 형태일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와이어링이 안에 들어있다는 전제를 아시고 나면은 그 뒤에 커넥터가 뭔지가 다 그냥 이해가 되게 되겠죠. 와이어링이 문제다. 완전 와이어링이 전부다. 뭐 이런 뜻으로 썼는데. 그래서 얘네들도 콘덴서 마이크가 맞다 하는 거죠. USB 커넥터로 연결이 되지만 콘덴서 마이크가 맞고요. 대신에 아까 말했던 48V의 볼티지를 쓰지는 않는다. 전류가 약하게 흐르겠죠. 그거보다 훨씬 더. 근데 하지만 뭐 플러그인 파워보다는 높은 전류를 대부분 쓰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뭐 이런 유튜브 방송을 하거나 팟캐스트 하거나 그럴 때는 전혀 문제가 없지만 다른 것들 할 때는 좀 민감도가 떨어지겠죠. 하지만 뭐 그것도 뭐 하나로 다 해결을 해야 되는 상황이 있다면은 뭐 못할 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그럼 이 두 번째 적혀 있는 오디오 인터페이스 기능 포함이란 말의 실체. 그 오디오 인터페이스의 AD 컨버팅 기능이 마이크에서 시그널을 받아서 컴퓨터에다가 디지털로 기록하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거를 얘가 갖고 있어요. 그 내부에. AD 컨버터를 내장하고 있다. 그리고 DA 컨버팅은 반대로 컴퓨터에 있는 소리를 스피커로 재생할 때 다시 아날로그 물리 진동을 일으켜서 우리 귀한테 그 공기를 매질로 해가지고 사운드 전달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AD 컨버팅, DA 컨버팅 합쳐진 게 오디오 인터페이스인데 USB 마이크가 전부 다 오디오 인터페이스 기능이 포함된 거는 아닐 수도 있어요. AD 컨버팅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디오 인터페이스 기능 포함이 반만 맞고 반은 틀리는 얘기인 거죠. 잘 보고 사시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컨버터의 기능의 차이가 좀 있기 때문에 컨버터는 또 인터널 뭐 클락이랑 뭐 이런 여러 가지가 결정하는 어떤 퀄리티가 있는데 그 퀄리티는 아주 높은 수준을 기대하기는 어렵겠죠. 여기 안에 조그맣게 포함되어 있는 거니까. 하지만 간편하게 쓸 수 있기 때문에 요즘 많이 쓰이고 있고요. 저도 제일 왼쪽에 이 로드 USB 마이크를 많이 추천을 했었습니다. 구조적으로 나눈 게 아까 다이나믹, 콘덴서, 뭐 리본, 그리고 라발리에 뭐 이렇게 나눴다고 하면 뭐 라발리에랑 리본은 좀 따로 빼놓고 생각하시고 크게 두 가지로 뭐 다이나믹, 콘덴서 이렇게 나눴다면은 그 다음에 마이크를 구분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요소는 지향성이겠죠. 어떤 영역을 수음을 하느냐. 그래서 제가 여기에 이렇게 하나로 표현된 사진을 갖고 왔는데 일단 제일 큰 원을 보시면 그냥 완전 원이죠. 얘가 3D로 보면은 지금 이 오른쪽에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완전 구 모양으로 이렇게 감싸는 구 모양으로 이렇게 생긴 영역이 되는데 얘를 옴니라고 부르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었던 옴니. 그러니까 자연의 소리를 녹음할 때 옴니 마이크를 쓰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걔는 얘가 이렇게 다이어프램을 감싸고 있는 그 주변 버블처럼 하나의 그냥 구 영역을 수음을 하기 때문에 옴니 마이크가 좋다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렇게 수음을 하는 애를 옴니. 그 다음에 이렇게 마이크 앞쪽으로 이렇게 약간 좀 찌그러진 하트 모양으로 수음을 하는 게 카디오이드. 저희가 카디오라고 말하는 거는 약간 좀 습관인데 여기서 근데 정확히는 카디오이드. 그 다음에 피겨 8이라고 그래서 요렇게 한쪽당 동그라미 앞쪽으로 하나씩 이렇게 피겨 8으로 수음하는 애들이 있고 그 다음에 슈퍼 카디오이드라는 애가 있는데 얘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그 붐 안에 있는 샷건 마이크 같은 애들이 슈퍼인 거예요. 그 다음에 하이퍼 카디오이드 요 핑크색으로 이렇게 표시된 부분 걔는 약간 피겨 8보다는 좀 밸런스가 무너져 있지만 슈퍼보다는 좀 더 이렇게 비율이 많이 차이 안 나는 그 다음에 세마이 얘는 옴니에 가까운 카디오이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이크의 스펙이 보면 이건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마이크를 처음 살 때 목적에 맞는 마이크를 그러니까 내가 녹음하려고 하는 상황이나 오브젝트에 맞는 마이크를 이걸 보시고 구입을 하면 되고요. 그리고 이거를 뭐 영어로는 디렉셔널이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뭐 마이크 디렉셔널 해가지고 검색을 하셔도 되고, 지금 제가 잠깐 보여드리자면 뭐 여기는 제일 큰 오디오 기업 뭐 웹사이트인데, 여기에서 만약에 뭐 마이크로폰 이렇게 치면은 엄청 많이 나오죠. 세일하네요. 그래, 이거 지금 제가 보여드린 SM57 89불밖에 안 하네요. 원래 그랬나? 왜 저기에서 10불 할인해 준다 그러면 79불이잖아요. 엄청 싸네요. 그리고 얘도 아니 원래 10만 원은 넘었었던 것 같거든요. 이거는 약간 좀 하나씩 있으면 무조건 좋은 마이크니까 뭐 이게 하나 사셔도 좋을 것 같네요. 저랑 이 스릴워터랑은 전혀 상관이 없고요. 상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히. 그리고 여기 뭐 노이만 184 여기 제가 갖고 있는 여기 있죠? 이게 두 개에 1,500불. 이거 되게 싼 거예요, 진짜 유럽에 비해서. 그리고 뭐 여러분이 많이 쓰시는 이 로드 NT5 로드가 왜 이렇게 저는 인기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하지만 글쎄요, 저는 뭐 많이 좋아하진 않습니다. 난 뭐 옴니 그럼 또 많이 나오겠죠. 엄청나게 많은 마이크들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라발리에인데도 옴니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뭐 얘는 여기 목에다 걸어서 얼굴에 붙이는 애 같아요. 헤드셋, 그러네요. 얘도 옴니 디렉셔널이에요. 뭐 뮤지컬 같은 거 할 때 많이 쓰는 것 같은데. 그리고 얘 183, 얘는 옴니고, 얘 지금 아까 제가 보여준 제가 갖고 있는 거나 아까 사진에서 본 걔는 카디오이드예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거든요. 조그맣게. 그 여기 완전 완벽한 원이 그려져 있으면 옴니고, 이게 안 보이실 것 같긴 한데 여기 이렇게 하트 모양 그려져 있으면 카디오이드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다이어프램이 두 개가 있어가지고 하나는 앞쪽, 하나는 뒤쪽 이렇게 받는 경우가 많다고 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 라지 다이어프램 컨덴서 중에는 그 모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옴니로 받을지 아니면 카디오이드 받을지 아니면은 피겨 에이스 받을지 뭐 이런 거를 선택해서 수음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다이나믹이라도 옴니 디렉셔널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죠. 하지만 수음 영역은 그렇다고 해도 퀄리티의 약간 민감도나 이런 데 차이가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겠죠. 다이나믹이니까. 근데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는 아까 얘기했듯이 다이나믹이라고 해서 뭐 카디오이드가 아니고 뭐 컨덴서라고 해서 무조건 옴니가 아니다. 이런 거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렇게 마이크가 앞을 향했을 때 이렇게 앞쪽으로 이렇게 옴니일 경우에 이렇게 구 모양으로 수음을 한다. 이렇게 얘가 지금 요 SM58, 58 수음 영역이래요. 얘는 카디오이드예요. 이렇게 수음을 하고 그리고 아까 샷건 앞쪽으로 완전 쭉 뻗어서 녹음을 할 수가 있고 옆에 사이드로 받아요. 이렇게 조그맣게 이것도 아주 좁게 제가 아까 검색한 것처럼 옴니 디렉셔널 뭐 다이나믹 뭐 이렇게 치시거나 뭐 용도에 맞는 거를 치시면 되고요. 근데 그 용도란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연의 소리를 할 때는 옴니가 좀 더 유리하고 옴니 디렉셔널 콘덴서 마이크가 좀 유리하고 어떤 분이 질문 주셨는데 야외 먹방 할 때는 뭐가 뭐가 적당하냐? 그건 샷건이 적당합니다. 왜냐하면은 주변 소리가 아니라 그 음식에서 나는 소리 그리고 ASMR처럼 약간 그런 되게 조그맣고 미세한 소리들을 야외에서 잡으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샷건이 당연히 유리하겠고요. 그 다음에 인터뷰는 라발리에 마이크. 이때는 뭐 옴니어도 되고 카디오이드여도 되는데 사실은 인터뷰 때 쓰는 그런 핀 마이크들은 옴니가 아닌 경우도 많이 있어요. 뭐 잘 보시고 사셔도 되고 아니면은 그냥 사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인터뷰 때는 그냥 뭐 목소리만 잘 받으면 되니까 라벨리에 마이크를 여기다가 핀 마이크로 착용을 시키시고 그 다음에 샷건으로 백업을 하시고 이게 제일 이상적이고요. 보통 이렇게 하고요. 그리고 일상 브이로그 하면 비디오 마이크 걔는 카메라 위에 달리는 그 마이크 비디오 마이크로 하는데 걔도 카디오이드예요. 슈퍼 카디오이드. 그러니까 샷건이랑 비슷한 수음 영역을 갖고 있어요. 그 다음에 라발리에로 또 여기 핀으로 착용을 하시는 게
제일 적당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생긴 거로 마이크를 나누는 거랑 뭐 지향성으로 나누는 거랑 뭐 이런 것들을 다 말씀드렸는데 무조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이나믹이라고 다 카디오이드가 아니고 뭐 라발리에라고 해서 다 카디오이드가 아니고 뭐 콘덴서라고 해서 다 옴니가 아닌 것처럼 그 어디에도 속하기 애매한 마이크들이 있죠. 또 참고로 얘기하자면 또 저랑 여기랑 또 아무 상관도 없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요 그 우지 프로 요 마이크는 지금 제가 오늘 설명드린 거에 근거해서 말씀드리면 스몰 다이어프램 콘덴서 옴니 디렉셔널 마이크가 되겠죠. 그리고 뭐 여기에 다른 라발리에도 있어요. 얘는 또 라발리에 옴니 디렉셔널 콘덴서 마이크가 되겠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냥 그러니까 뭐 콘덴서인지 다이나믹인지 그 팬텀 파워를 쓰는지 아닌지에 따라서 콘덴서 다이나믹을 나누고 그리고 그 구조에 따라서 그리고 지향성에 따라서 나누고 그리고 어떤 형태에 따라서 나누고 뭐 이런 것들을 아시면 이제 목적에 맞는 마이크를 검색해서 사는 게 엄청 수월해지겠죠. 보여드리면 스몰 다이프램 콘덴서 옴니 이렇게 쭉 나오죠. 그러면 여기 중에서 내가 뭐 가격이나 뭐 구성 액세서리들을 보고 사시면 되고요. 이렇게 앞에 부분, 이 캡슐 부분을 교체함으로 해서 그 지향성을 바꿔주는 마이크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요걸 끼면은 옴니고 요거 끼면은 카디오이드가 됐다가 뭐 그런 마이크들이 있으니까 잘 살펴보시고 이렇게 캡슐도 따로 살 수 있습니다. 뭐 당연히 그 같은 기종에 한해서 오늘 말씀드릴 건 다 설명드린 것 같고요. 이렇게 용도를 구분을 했는데 어떤 제품을 사면 되죠? 이런 질문은 이제 조금 그러니까 질문하시는 분들한테 좀 손해라는 거를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선택권을 정말 그냥 자기 자신이 제한하는 게 돼버리니까 지금 제가 검색했듯이 뭐 나는 필드 레코딩에 나가야겠다 그러면 옴니 디렉션 콘덴서 마이크 이렇게 검색을 하셔서 가격대에 맞는 거 그리고 또 평점이 좋은 거 이런 거를 고르시는 게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다 보면은 또 비교군이 생기고 대조군이 생기면서 이제 또 자기 취향을 찾아가고 하게 되는 거겠죠. 저는 그런 방향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 또 더 많은 거를 볼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좀 설명이 잘 됐으면 좋겠고요. 저는 또 그 다음 컨텐츠로 돌아오겠습니다. 뭘 할지는 비밀이에요. 그리고 제가 그 신스 영상 그거 조회수 500 나오면은 올린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냥 그 500을 포기하고 그냥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그런 것 같아요. 그럼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 더 풍부한 콘텐츠로 보답을 하겠습니다. 제가 구독자가 800명이 넘었는데 800명 구독자분들이 제 영상을 다 보시는 날까지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